반갑습니다. 대안의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치시기 전에 국밥 한 그릇만 드셔보십시오. 그 말이 나오기까지 꼭 사흘이 걸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3년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옥분이 이 주막에 발을 들인 날부터 그 말은 뱃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뚜껑집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반나절을 걸으면 나오는 주막거리. 그 끄트머리에 소뚜껑집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억새로 이었고 기둥은 빗물에 절어 검게 썩어가고 있었지요. 간판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처마 끝에 낡은 소뚜껑 하나를 매달아 놓은 것이 전부였는데 그 소뚜껑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쩌렁쩌렁 소리를 내는 통에 지나가는 길손들이 절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뚜껑집의 간판이요, 광고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닭도 울지 않은 시각에 옥부는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 3년째 이어온 옥분의 아침이었습니다. 가마솥에 사골뼈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기까지는 2시간이 걸렸는데 그 2시간 동안 옥부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하면 국물이 탁해지고 탁한 국물은 옥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뜰 무렵이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대개는 새벽길을 걷다 지친 보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뚝배기를 기다렸고 옥분이 국밥을 내오면 숟가락부터 들었습니다. 한술 뜨는 순간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옥분이 국밥을 끓이는 이유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깨가 내려앉는 그 순간 옥분은 하루를 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소뚜껑집 안으로 들어오면 사정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점순 씨는 아침부터 목청이 높았습니다. 아이고, 이 맹물 같은 거사. 간이 이게 뭐냐? 소금을 더 쳐야지. 옥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더 치면 국물 맛이 죽는다는 것을 옥부는 3년 전에 이미 깨달았지만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설명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점순 씨는 며느리 말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국밥 팔아봤자 뭐가 남냐? 내 서방이 어제 또 노름판에서 얼마를 날렸는지는 알아? 서방 김한희는 그날도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왔지요. 야, 국밥 한 그릇 가져와. 옥부는 가져갔습니다. 김한희는 숟가락을 들다가 뚝배기를 밀쳐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또 왔다 갔어. 이달 안으로 50. 냥을 못 갚으면 주막을 넘기랬어. 옥부는 엎질러진 국물을 걸레로 닦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3일. 김한희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들어누웠습니다. 3일. 옥부는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불은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50냥. 3일치 국밥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옥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솥을 내려놓으면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옥분은 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뼈를 더 넣고 물을 더 부었습니다. 국물이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 2명이 주막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자 포졸 하나가 서찰 한 장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이 주막터는 내일부터 관아 소유로 귀속된다. 사흘 안에 짐을 빼거라. 옥부는 서찰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떨림이 멎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통곡을 시작했고 김한희는 방 안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포졸들이 사라진 마당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 솥뚜껑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쩌렁, 쩌렁. 그 소리를 들으며 옥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솥 안의 국물은 아직 끓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뚜껑을 열고 국자로 한번 저었습니다. 뽀얀 김이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김 속에서 옥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흘이라 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마님 솥단지 그거 들고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다 팔고 가실 겁니까? 점순 씨는 새벽부터 보따리를 쌌습니다. 이불을 묶고 그릇을 지푸로 감쌌습니다. 옥분이 아직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을 흘겼습니다. 아직도 국밥이냐? 어차피 사흘 뒤면 이 솥도 남것이 될 텐데. 옥분은 대꾸 없이 불을 지폈습니다. 손님이 오면 팔아야 했습니다. 사흘이 남았어도 하루치 국밥값은 하루치 국밥값이었습니다. 아침 손님 셋이 다녀갔습니다. 모찜 장수 둘과 떠돌이, 노인 하나였습니다. 옥부는 그들이 남긴 엽전을 세웠습니다. 12닙, 50냥에는 까마득히 모자랐습니다. 옥부는 엽전을 주머니에 넣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관아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이라도 가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는 포졸 둘이 창을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 다가가자 한 명이 창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냐? 솥뚜껑집 며느리입니다. 사또 나으리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포졸은 위아래로 옥분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주막년 만날 시간이 어디 있냐? 썩 꺼져라. 옥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찰이라도 전해주십시오. 억울한 사정을 적었습니다. 서찰? 포졸이 서찰을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구겨 땅에 던졌습니다. 이게 서찰이냐? 닥치고 꺼져. 옥부는 구겨진 서찰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줍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줍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꺾일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포졸들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관아 담벼락을 지나 주막거리 쪽으로 향하는 흙길 위에서 옥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아니, 거리는 같았지만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길가 느티나무 아래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50냥, 관아, 사흘,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옥분의 속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시오.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텁수룩했고 집시는 뒤꿈치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를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누더기와 달랐습니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십시오. 솥뚜껑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끓여둔 국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꺼내
국물을 담고 밥을 얹고 깍두기 한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점순 씨가 부엌 문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거지한테 공짜 국밥이냐?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 줄 알고. 옥부는 뚝배기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배고픈 사람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은 제가 못합니다. 사내는 마당 한편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뚝배기를 내려놓자 사내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공손한 손이었습니다. 거지의 손이라기엔 너무 반듯했지만 옥부는 그것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두 술, 세 술. 뚝배기가 비워지는 동안 사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옥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보다 조용히 비우는 그릇이 더 정직했으니까요. 뚝배기를 다 비운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국물 어찌 끓이셨소? 옥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간을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2시간이 다 들어있구려. 말이 짧았지만 옥부는 그 말에 무게를 알았습니다. 오래 끓인 국물만큼이나 그 말도 지냈습니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막이 없어진다 하던데. 옥분이 눈을 들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오는 길에 들었소. 사또 변극문이 이 자리에 별장을 짓는다 하더이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이었습니다.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맛 잊지 않겠소. 그리고 사내는 주막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옥부는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빈 뚝배기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맛 잊지 않겠소.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옥부는 다시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내일 아침 국물을 위한 뼈를 넣었습니다.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한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야, 나 들었는데 변 사또가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래. 사흘 안에 안 나가면 불을 지른대. 점순 씨가 새된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부는 붓두막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흘 안에 답을 내야겠지요. 무슨 답? 내가 무슨 수로? 옥부는 붓두막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밥으로요. 국밥으로 사또를 이긴다고. 이 집 며느리가 드디어 돌았구나. 점순 씨의 목소리가 새벽 주막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댔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지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솥에 뼈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뼈를 평소보다 한 줌 더 넣었습니다. 국물을 더 진하게 끓일 작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동이 트기 전부터 단골 손님 둘이 들어왔습니다. 떡장수 할멈과 엿장수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옥부나, 오늘 사또가 온다는 거 사실이냐? 옥부는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장수 할멈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서 짐을 싸야지. 변 사또가 어떤 사람인데. 작년에 강 건너 주막도 하루 만에 불태웠자녀. 옥부는 웃었습니다. 할멈이 더 당황했습니다. 웃음이 나오냐, 지금.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 6이 먼저 들어와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그 뒤로 가마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이 변국문이었습니다. 50줄의 사내였는데 배가 불룩하고 눈이 가늘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쳤고 갓은 새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뚜껑집 마당을 한번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 하나는 그럴듯하구나. 어디 주막 주인을 불러내거라. 점순 씨가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이 늙은 것이 갈 곳이 없사옵니다. 변국문은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딨냐? 그때 부엌문이 열렸습니다. 옥분이 앞치마를 두른 채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변국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년이 주막 며느리냐? 그렇습니다, 나으리. 변국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옥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차를 받았으면 짐을 쌌어야지. 어찌 아직도 솥에 불을 떼고 있느냐? 옥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청이 하나 있습니다. 변국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청. 천한 주막년이 나에게 청을 한다고. 마당에 있던 포졸들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점순 씨가 며느리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옥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목을 치시기 전에 국밥 한 그릇만 드셔보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안 변하신다면 순순히 떠나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변국문은 잠시 옥분을 바라보다가 픽 웃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나를 달래겠다는 것이냐?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국문이 소매를 털었습니다. 좋다. 어디 한번 보자. 이 나라 팔도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본 내 입을 주막 국밥으로 달랠 수 있는지. 변국문이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얼른 방석을 꺼내 깔았습니다. 옥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뽀얀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새벽 2시간을 끓인 국물이었습니다. 뼈를 한 줌 더 넣은 국물이었습니다. 옥부는 국자로 한 번 저었습니다. 빛깔이 곱고 진했습니다. 뚝배기를 꺼내 국물을 담았습니다. 밥을 얹었습니다. 깍두기를 곁들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장식도 고명도 없었습니다. 옥분이 뚝배기를 들고 나오는데 마당 구석에 웬 사내 하나가 평상 끄트머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 차림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틀 전 느티나무 아래에서 국밥을 청하던 그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옥분과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시선을 거두고 변국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뚝배기가 변국문 앞에 놓였습니다. 변국문은 코를 한번 킁킁 댔습니다. 냄새는 그럴듯하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 않아도 되는 국물이었습니다. 그냥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넘어가면서 무언가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변국문의 숟가락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2술을 떴습니다. 3술을 떴습니다.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국문의 눈썹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가늘던 눈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팔도 산의 진미를 먹어온 입이었는데 이 맹물 같은 국물 앞에서 숟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멀뚱히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순 씨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국문이 국물을 반쯤 비웠을 때 겨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변국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맹물에 독이라도 탄 것이냐? 어찌 이런 맛이 나오느냐?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독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굶주린 이들에게만 허락된 맛이지요. 변국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변국문은 뚝배기에서 눈을 거두었습니다. 소매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가늘게 떴습니다. 무언가를 들킨 사람이 더 사나워지는 법이었습니다. 맛이 좋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땅은 이미 관아 소유다. 맛으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국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짐을 싸거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이 국밥에는 이 자리에서 끓인 것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변국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주막을 다녀간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새벽길을 걷다 지친 보찜 장수 끼니를 못 챙긴 나무꾼 하루 품삯을 날린 머슴. 그 사람들이 뚝배기 안에 있습니다. 나으리께서 방금 드신 것이 그것입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도 점순 씨도 김한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변국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가 분노로 바뀌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평상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관아 사또에게 이런 망발을 늘어놓다니. 그는 포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현을 끌어내거라. 그리고 이 주막 오늘 안으로 다 부숴버려라. 포졸들이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구석, 평상 끄트머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누더기 사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당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옥분만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손이 누더기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번쩍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로 쏟아지는 순간 누더기 사내의 손에서 무언가가 빛을 튕겼습니다. 마패였습니다. 말 3마리가 새겨진 둥근 쇠붙이가 5월의 햇볕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포졸들의 발이 땅에 붙었습니다. 변국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마당 전체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누더기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가 솥뚜껑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처마 끝 솥뚜껑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포졸 6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마꾼들도 엎드렸습니다. 점순 씨가 비명을 질렀다가 얼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한희는 방문 틈으로 내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변국문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누더기가 벗겨졌습니다. 안에는 청홍색 어사, 복식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패를 높이 들어
변궁문을 향해 내보였습니다. 나는 임금께서 내리신 어명을 받아 이 고을을 살펴온 암행어사 박진하다 변궁문 내 죄를 알렸거든.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라. 변궁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이 품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변궁문 첫째 죄 지난 3년간 이 고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야 할 세금에 갑절을 착취하고 그 절반을 사사로이 취하였다. 변궁문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소관이 어찌 감히 박진은 두루마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해라 하였느냐? 여기 장부가 있다. 내 수결이 찍힌 장부가. 변궁문의 눈이 두루마리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진이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죄 억울하게 옥에 가둔 백성이 12명 그중 셋은 옥중에서 목숨을 잃었다. 마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주막거리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떡장수 할멈도 모였습니다. 엿장수 노인도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변궁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셋째 죄 박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이번 소뚜껑집만이 아니다. 지난 2년간 빼앗은 땅이 24곳, 그 자리에 내 별장과 창고를 지었다.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손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새벽 국밥을 먹으러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궁문이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가마 쪽으로 달아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잡아라. 박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 밖에서 어사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변궁문의 앞을 막았습니다. 변궁문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뒤도 막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비단 도포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나으리 변궁문이 박진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관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거둔 것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땅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박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마라 품에 넣었습니다. 변궁문이 이 말을 땅에 찧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당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어사포졸들이 변궁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포박줄이 묶였습니다. 비단 도포 위로 포박줄이 지나가는 것이 우스웠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변궁문이 끌려가면서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궁문이 눈에서 분노도 오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엾다는 생각도 통쾌하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변궁문이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 밖에서 백성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3년치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극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제야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울음이었습니다. 떡장수 할멈이 주저앉아 앞치마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진이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사복식 위로 5월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소뚜껑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기둥, 억새 지붕, 처마 끝 소뚜껑, 그리고 부뚜막 위에서 아직 김을 내고 있는 가마솥. 박진이 옥분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새벽부터 불을 지피고 국물을 끓이고 뚝배기를 날랐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진이 옥분 앞에 섰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소.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께서 오실 줄 알았다면 국밥을 더 끓여 두었을 것입니다. 박진이 웃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느티나무 아래 서 있던 그 사내의 웃음이었습니다. 이틀 전 그 국밥 한 그릇이 이 고을을 바꾸었소.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뚜껑집은 오늘부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빼앗긴 땅 문서도 모두 돌려받게 될 것이오. 점순 씨가 뒤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김한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옥분 곁으로 다가와 멀뚱히 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옥분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마당 밖 백성들이 하나둘 소뚜껑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떡장수 할멈이 들어왔습니다. 엿장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들도 들어왔습니다. 새벽 국밥을 먹으러 오던 이들도 처음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옥분은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솥에 국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은 앞치마 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국물을 담았습니다. 밥을 얹었습니다. 깍두기를 곁들였습니다. 첫 번째 뚝배기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가 나갔습니다. 세 번째가 나갔습니다. 마당이 국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뽀얀 김이 5월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소뚜껑집은 그날 오후 내내 국밥을 팔았습니다. 아니, 팔았다기보다 나누었습니다. 엽전을 내는 사람도 있었고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옥분은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박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사 포졸들은 진작 떠났고 백성들도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떡장수 할멈이 마지막으로 빈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옥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했다. 옥분아, 잘했어. 말은 짧았지만 손에 힘이 샜습니다. 옥분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할멈이 돌아서고 마당이 비었습니다. 박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은 처마 끝 솥뚜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솥뚜껑이 흔들렸습니다. 쩌렁, 쩌렁. 그 소리에 박진이 빙긋 웃었습니다. 간판 하나 참 요란하오. 옥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소리가 커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지요. 박진이 솥뚜껑에서 시선을 거두어 옥분에게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마주 섰습니다. 박진이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맛을 냈소? 옥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 느티나무 아래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 앉아 끓이면 됩니다. 박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전과 같은 대답이요. 이틀 전과 같은 질문이시지 않습니까? 박진이 웃었습니다. 옥분도 웃었습니다. 소뚜껑집 마당에 웃음소리가 난 것이 얼마만인지 옥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이 몸을 돌려 주막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을을 석 달째 도라소 장부를 뒤지고 증인을 만나고 밤마다 변극문이 뒤를 밟았지요. 그런데 말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이 진짜로 무너진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었소. 옥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빼앗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밥처럼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들이 하나씩 없어졌지요.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이 돌아섰습니다. 떠나겠소.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조심하십시오. 박진이 걸음을 옮기다 멈추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소. 뚝배기를 내밀던 그 순간 무섭지 않았소? 옥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박진이 돌아보았습니다.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솥을 내려놓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은 그 말을 한동안 바라보듯 듣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주막거리로 걸어갔습니다. 박진의 뒷모습이 주막거리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5월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앞치마 끝이 펄럭였습니다. 멀리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국물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 쓴 솥이었습니다. 옥분은 솥을 씻었습니다. 깨끗이 닦인 솥 안에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뼈를 넣었습니다. 내일 새벽 국물을 위한 첫 준비였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도 어제도 같았습니다. 점순 씨가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물간 맞추는 거 나한테도 좀 가르쳐다오. 옥분은 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같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한이가 부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엽전 몇 잎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국밥 한 것 중에 내가 받은 거다. 빚쟁이한테 갖다 줄게. 적은 돈이었습니다. 50냥에는 여전히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한이가 스스로 손에 쥔 돈이었습니다. 옥부는 불 앞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내가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고마운 거지. 두 사람 사이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4시 솥 안의 국물이 뽀얗게 끓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불 앞에 앉아 국자로 한 번 저었습니다. 김이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솥뚜껑이 흔들렸습니다. 쩌렁, 쩌렁. 그 소리의 첫 번째 손님의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못짐 장수였습니다. 옥부는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국물을 담았습니다. 밥을 얹었습니다.
오늘도 소뚜껑 집은 열려 있었습니다.